박순애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고요한 위엄을 풍겼죠. 수십 채의 빌딩을 소유한 숨은 백만장자였지만 평소 입고 다니는 옷차림은 동네 할머니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소개드릴 사람이 있어요. 도진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34살의 아들은 투자기업 전무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순애는 아들의 표정에서 특별한 설렘을 읽어냈습니다. 그래, 누구인데? 물음에 도진은 수줍게 웃으며 답했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서요. 그렇게 이서윤을 처음 만난 순간 순애는 나쁘지 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8살의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어머니 앞에서 조신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도진 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죠. 그래요? 우리 도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순애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은 아들과 대화할 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품격 있는 모습을 보였고 식사 예절도 흠잡을 데 없었어요. 어머니, 평소에 어떤 취미 생활을 하세요? 서윤의 질문에 순애는 답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가끔 친구들과 차나 마시고 독서하는 정도죠.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 했어요. 저녁 식사 내내 서윤은 예의를 잃지 않았고 도진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진이도 이제 짝을 찾았구나.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흐뭇해졌죠. 오랜 세월 홀로 키운 외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오랜 친구인 정미숙과 함께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순애야, 오늘은 좀 제대로 된 데서 차나 마시자. 미숙의 제안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백화점 최상층에 있는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는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순애와 미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면서? 언제 한번 보자. 미숙의 말에 순애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응, 괜찮은 것 같아. 예의도 바르고 차분하더라.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한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떻게 마셔? 순애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바로 며칠 전 만났던 서윤이었거든요. 서윤은 젊은 여직원 앞에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미지근하잖아. 다시 가져와.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서윤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면서 VIP 라운지라고 해? 나 곧 재벌 며느리 될 사람이야. 서비스 똑바로 해.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이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들어 직원에게 던진 것이었죠. 이런 걸 어떻게 마시라고 하는 거야? 뜨거운 커피가 직원의 유니폼에 튀었고 젊은 여직원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고객님, 진정하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매니저가 나타나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서윤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돈 내고 온 손님한테 이런 대우를 해놓고. 순애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아, 우리 가자. 친구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순애의 굳은 표정을 보고 조용히 따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미숙이 물었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순애는 짧게 답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 전 집에서 보았던 조신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모두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순애는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서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척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순애는 오랜 사업 경험으로 다져진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순애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인맥을 쌓아온 순애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며칠에 걸쳐 순애는 은밀하게 서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서윤의 소셜미디어 활동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명품들과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들의 디테일이 미묘하게 다르고 브랜드 로고가 어색하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가짜 명품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구나.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서윤이 사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가짜 협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빌려 마치 협찬받은 것처럼 꾸미고 있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윤에 대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갑질을 한 리뷰, 배달기사에게 반말을 한 일화, 그리고 곳곳에서 벌인 허언증적 행동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내 남자친구는 재벌 아들이야라며 자랑하고 다녔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것은 순애 본인에 대한 험담이었어요. 서윤이 지인들에게 예비 시어머니는 부자라고 하는데 초라하게 다녀. 센스도 없고 촌스러워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죠. 순애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진이는 이런 걸 모르고 있을 거야. 순애는 아들의 순수한 성격을 떠올렸어요. 사랑에 빠진 도진이 서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문제였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순애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직접 시험해보자. 그 아이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거야. 순애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랜 사업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를 발휘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보이게 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평소 거래하던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죠. 혹시 누군가 물어보면 사업이 어렵다고 해주세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순애가 소유한 빌딩 몇 채를 급하게 매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봤다는 소식이 동네에 돌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평소보다 더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도진이 집에 왔을 때 순애는 침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걱정하는 아들에게 순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엄마가 투자를 잘못했나 봐.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 얼마나 어려운데요? 도진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빌딩들 대부분 팔아야 할 것 같아. 이 집 한 채 정도는 남겠지만.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아들을 위한 필요한 연기였습니다. 소식은 곧 서윤에게도 전해졌어요. 도진이 직접 말했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윤의 반응이었거든요. 순애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틀 후 순애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진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서윤이가. 도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차분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야? 헤어지자고 하네요. 도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가 너무 다르다고, 서로 안 맞는다고 하면서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유를 더 말하던. 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구체적인 이유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생각해보니 우리가 맞지 않는다는 말만 계속하고. 순애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며칠 동안 도진은 서윤을 붙잡으려 노력했어요.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죠. 순애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의 아픔이 더 큰 상처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진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 순애는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곁에 있어줄 거야.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진심이 아니었던 거고.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도진은 마지막으로 서윤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을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서윤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도진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달라요. 뻔한 대답이었지만 도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서윤은 말끝을 흐렸어요. 도진은 답답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죠.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데? 구체적으로 말해줘. 하지만 서윤은 계속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도진이 계속 추궁하자 서윤은 마침내 참았던 말을 터뜨렸어요. 사실, 기대했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기대했던 인생이 뭔데? 도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서윤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안정적인 미래를 원해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그런 삶을요. 도진은 서윤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안정적인 미래라는 게 뭐야? 내가 노력하면 안 돼?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환경. 도진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담겼어요. 서윤은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업이 어려워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도진 씨도 영향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제서야 도진은 서윤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 배경을 좋아했던 것이었죠. 그럼 엄마 사업이 괜찮았다면 계속 만났을 거야? 도진의 질문에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해줘. 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집안을 좋아한 거지.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도진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 만나길 바라. 서윤은 재벌 남자친구를 잃어서 아쉬웠지만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도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죠. 며칠 후 서윤은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에 작은 흠집이 있어서 교환을 받으려고 했어요. 평소처럼 당당하게 매장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말했죠. 이 가방 교환해 주세요.
흠집이 있어요.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교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VIP 고객인데 교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서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죠. 고객님, 최근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VIP 자격은 해지되었습니다. 서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원이요? 무슨 민원이죠?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라운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고객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셨습니다. 화면에는 공공장소 내 폭언 및 폭행으로 정지된 고객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폭행이요? 저는 폭행 같은 거 안 했는데요. 직원에게 커피를 던지신 것이 폭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서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고 서유는 당황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그날의 사건이 담긴 영상이 고객 민원 페이지를 통해 유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퍼진 거죠. 서유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하자 수많은 댓글과 함께 그날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백화점 갑질녀, 재벌 며느리 행세하는 진상 같은 제목들이 즐비했어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본 서유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커피를 던지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댓글창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런 인간이 재벌 며느리라니,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같은 말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백화점을 나섰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영상이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유는 거울을 보며 절망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상류층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죠. 서유는 급하게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해명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오해입니다. 그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실수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댓글창에는 더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누군가가 서윤이 지인들에게 했던 말들을 캡처해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부자라고 하는데 초라하게 다녀. 센스도 없고 촌스러워라는 발언이 그대로 공개되었죠.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욕해? 인성이 바닥이네 같은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서유는 당황해서 해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퍼진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계정은 신고가 몰리면서 하루 만에 폐쇄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팔로워와 함께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서유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명품 협찬을 주던 업체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 협찬 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서윤의 수입원이 모두 끊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때 서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애가 망했다는 소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순애는 여전히 수십 채의 빌딩을 소유한 부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속은 거야? 서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도진과 헤어진 이유가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순애가 의도적으로 가난한 척 연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자 서유는 다시 도진에게 매달리기로 했어요.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 씨, 저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도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만날 이유가 있을까? 서유는 필사적으로 설득했죠. 오해가 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진은 단호했습니다. 서윤아, 이미 끝난 일이야. 내가 진심을 말해줬잖아. 서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안해. 나는 이미 너의 진심을 확인했어. 도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서유는 마지막 수단으로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순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오해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서유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 달 후 도진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도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라주었어요. 뭐가 고마운데?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평생을 속고 살 뻔했어요. 서윤이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결혼까지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순애는 지혜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억지로 말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겪게 놔두면 스스로 답을 보여주더라.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공감했어요. 그래도 엄마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도진이 웃으며 말하자 순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야. 평상시엔 누구나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거든. 한편 서유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화려한 생활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명품 가방들은 모두 팔았고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가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유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처음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서유는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어. 친구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서유는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도진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 제안을 받았고 진정한 인연을 찾을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도진의 말에 순애는 든든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찾아봐.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을 거야.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모자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도진은 더 성숙해졌고 사람을 보는 눈도 길러졌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도진의 약속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타인의 지갑이 아닌 자신의 인격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아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